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배드민턴 기본 이론 3가지 원리 중에 그립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멀티 그립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여기서 꽁쌤 교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 멀티 그립을 통해서 양면 그립을 내 손에 익히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드민턴의 그립에는 어떤 그립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요. 배드민턴 그립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떤 그립 알고 있어요? 멀티 그립 말고. 그냥 포핸드, 백핸드. 그게 무슨 그립이에요?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양면을 치는 그립이 네. 일반적으로 이스턴 그립이라고 그래요. 이스턴 그립은 이렇게 이스턴 포핸드, 이스턴 백핸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턴 그립에 그러면 잡는 방법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웨스턴 그립이라고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그죠? 바닥과 수평이 되게 잡는 그립. 그게 웨스턴. 그리고 바닥과 이 수직이 되게 잡는 그립이 이스턴. 그래서 이스턴 포핸드 그립, 이스턴 백핸드 그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그립법은 멀티 그립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멀티 그립 교수법은 웨스턴과 이스턴으로 배우니까 양면을 쓰기에 완전하게 내 그립법이 습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초보자들이 완전히 그립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스턴 그립을 배워서 이스턴 포핸드, 이스턴 백핸드를 가르치면 이렇게 잡고 있다가 한번 치면은 그냥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오면은 어떻게 쳐요? 이렇게 칠 것 같아, 이렇게 칠 것 같아요. 그건 꿈이죠, 꿈, 그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엄지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엄지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마치 내가 백을 제대로 친 것처럼, 양면을 친 것처럼 자꾸 혼선을 갖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 한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스턴 그립으로 가르치면 포핸드 백핸드를 내 손에 습관이 들이는 건 되게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2번 그립, 1번 그립, 2번 그립, 3번 그립 하는데, 이 2번 그립은 기본적으로 샤트를 안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2번 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얼마든지 2번 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그러니까 굳이 많이 안 돌리고도 이스턴 그립 말고, 이스턴 그립은 이제 돌려서 치지만 이 멀티 그립에서 얘기하는 이 2번 그립은 얼마든지 2번 그립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고 나서 1번 치고 2번도 연습하고 3번 치고 2번도 연습하고, 그래서 1, 2, 3번을 공이 다 쓸 수 있는 그립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나만의 양면을 쓸 수 있는 그립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립은 웨스턴 그립, 그 다음에 이스턴 그립. 네? 그런데 제가 교수법에서 적용하는 그립은 제가 이름을 정한 거죠. 네. 무슨 그립? 멀티 그립. 멀티 그립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똑같이 1, 2, 3번을 정해서 하나가 아니라 1번, 2번, 3번을 통해서 1번이나 3번만, 기존에 알고 있는 이스턴 포핸드, 이스턴 백핸드만 치지 말고 2번도 얼마든지 탑법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1번, 2번을 다 쓰는데 앞에 있으면 1번이 되고, 중간은 2번이 되고, 오른쪽 뒤에는 엄지를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3번이 되고, 또 중간은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으면 손목이 열려서 1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멀티 그립은 포핸드 그립, 백핸드 그립이 있다 없다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으면 1번 그립이 되고, 뒤에 있으면 이 1번 그립을 뒤에서 쓰는 거고, 앞에 있으면 3번 그립이 되고 백핸드에서, 뒤에 있으면 오른쪽 포핸드에 3번 그립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엄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정의는 손목을 열었을 때 라켓이 안 돌면 몇 번? 손목을 열었는데 손목을 이렇게 열어 젖혔는데 라켓이 안 돌았어 지금. 그럼 2번. 몇 번? 2번. 엄지만 내려가면. 그런데 손목을 열었을 때 라켓이 돌아가면 1번. 그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목이 닫았단 말이야. 닫았는데 라켓이 안 돌아가. 그럼 몇 번? 2번. 2번. 그런데 손목을 닫으면서 그립이 돌아가면 3번. 그러니까 타점이 여기 있을 때는 손목을 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근데 열었는데 그냥 치면 안 되죠, 그죠? 직선으로 만약에 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엄지를 내려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타점이 오른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이걸 칠 때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럼 이걸 치기 위해서 손목을 열까요? 처음부터? 아니요. 안 열죠. 어떻게 쳐요? 엄지손가락을 네, 엄지만 내려서 그냥 치죠. 이렇게. 굳이 이걸 열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오는 샤틀은 이렇게 위로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굳이 손목을 처음부터 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지만 내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포핸드를 칠 때 손목을 열어서 치는 현상이 먼저 벌어지면 1번이 되는 거고 그냥 열지 않고 그냥 가면 엄지만 내려서 2번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도. 아까 와서 내가 손목을 닫아 치면서 그립이 돌리면 몇 번? 3번. 3번. 네. 그런데 만약에 백이지만 내가 닫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친다고요. 그래서 셔틀을 치면서 보여주면 손목을 열면서 가서 이렇게 치면 이게 1번이 되는 거고 손목을 열지 않고 이걸 셔틀이 이쪽으로 날아오는 셔틀을 손목을 열지 않고 엄지만 내려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손목을 이용해서. 그러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처음부터 닫으면서 라켓이 돌아가면 몇 번? 3번. 3번. 네, 3번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면서 몇 번? 2번. 2번. 그런데 만약에 저쪽으로 왔을 때는 굳이 이걸 닫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2번에서 그냥 치는 거죠. 이렇게. 직선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대각으로 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준비 자세에서 손목을 빨리 열어서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엄지만 내려서.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치느냐.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손목을 닫으면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립이 타점의 위치에 따라서 손목과 그립 컨트롤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트레이닝을 받으면 나중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맞는 그립법을 다 내 손에 익혀지는 거예요. 내가 손목이 어느 정도 열리냐에 따라서 이 라켓 돌리는 각도가 약간 다른 거죠. 처음에 초보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걸 많이 돌리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적게 돌리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많이. 많이? 아, 적게? 그렇죠. 몇 도만? 우선은 30도에서 45도만 돌려야 돼요. 45도. 네. 그래야지 손목이 자꾸 열리는 연습이 되니까 손목의 유연성이 키워져요, 안 키워져요? 키워줍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이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라켓만 뺑글뺑글 이렇게 너무 돌려버리면 손목의 유연성은 길러지지가 않죠. 근데 손목이 유연하면서 파워가 생겨야지 배드민턴을 좀 더 다양하게 쓰는 거지. 만약에 내가 손목이 경직되거나 이게 유연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어때요? 내가 셔틀을 보낼 수 있는 각도의 한계가 많이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배드민턴의 셔틀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타점에 있다면 그러면 그립으로 결정할 수 있겠네, 그죠? 아니면 또 손목으로 결정할 수 있겠네, 그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은 내가 몸의 위치를 변화서, 그죠? 네, 몸의 움직여서 타점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제가 이거 나중에 또 설명 자세히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값이면 내가 손목을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라켓을 많이 안 돌고도 여러 가지 타법이 나오겠죠? 네. 결국은 임팩트 순간에 셔틀이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하게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손목이 자유로워. 그죠? 그러면 내가 셔틀을 보낼 수 있는 각도가 어떻게 돼? 굉장히 다양해요.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내가 손목이 이래서 부드럽지 않고 경직되어 있으면 그만큼 그 단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방향성은. 그 다음에 내가 치기에도 더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라켓을 초보자가 많이 돌리는 것보다는 45도 내외에서 양쪽으로 이 상태에서 직각에서 이렇게 2번 그립을 잡았을 때 이 상태에서 45도 내외에서 라켓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노력해서 나머지는 뭘로 해결? 손목. 그렇죠. 손목으로 해결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손목도 유연해지고 그리고 그립 컨트롤도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을 알고서 계속 연습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웨스턴 그립은 정리하면 웨스턴 그립은 한 면을 위해서 치는 방법이 웨스턴 그립이고 이스턴 그립은 이스턴 포핸드, 이스턴 백핸드에서 이렇게 포핸드와 백핸드를 나눠서 치는 게 이스턴 그립이고 제가 얘기한 멀티 그립 교수법은 이 멀티 그립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즉 다시 말하면 앞에 1번, 중간 2번, 뒤에 3번. 여기도 앞에 3번, 네? 뒤에 중간 2번, 뒤에 몇 번? 뒤에 몇 번? 2번. 1번. 1번. 네, 뒤에 1번. 그러니까 앞에 1번이 뒤에 1번이 되는 거고 앞에 3번이 뒤에 3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은 다 몇 번?
2번. 그러니까 타점이 제일 많이 이 넓은 타점이 몇 번을 해요? 2번. 왜 그래요? 기본 그립이기 때문에. 네, 2번 그립은 손목을 쓰기에 가장 편해요. 손목을 다양하게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샤트를 이걸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낮게 안 돌리고 손목을 이렇게 이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손목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립은 2번 그립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커트도 가능하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몸을 틀어서 또 이렇게 커트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2번 그립은 손목을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립이기 때문에 내가 2번 그립을 쓸 수 있는 2번 그립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1번이나 3번으로 돌려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그립에 대한 장단점은 뭐냐면 사실 웨스턴 그립은 이 몸 앞에 오는 거 이런 거에 장점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별로 장점이 없어요. 그래서 웨스턴 그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치면 이건 어디? 몸 앞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내 맘 앞으로 와야 이 치기가 편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몸을 더 많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렇게 앞에다 놓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스턴 그립은 굉장히 어떤 사람? 빠른 사람.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이 들면 고생하겠죠? 나중에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이스턴 그립은 장점이 뭐냐? 양면을 쓰는 거죠. 그죠? 네. 양면을 쓰는 거니까 내가 양 사이드나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오는 이런 스트로크는 어때요? 치기 편하겠죠? 네. 그 반면에 단점이 뭐예요? 가까이 있는 그렇죠. 거. 아까 몸으로 오는 건 아무래도 웨스턴 그립보다 약하겠죠. 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멀티 그립은 뭐예요? 내가 조금 더 타점을 다양화시켜서 이스턴 그립과 비슷한데 타점을 그림을 다양화시켜서 내가 최소한 이스턴 그립처럼 양면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립 교수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멀티 그립을 1번, 2번, 3번으로 연습하면 아까 웨스턴 그립은 안 나온다는 거죠. 최소한 포핸드, 이스턴 포핸드, 이스턴 백핸드나 아니면 그 외의 것들도 특히 강조하는 멀티 그립의 타점의 형식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2번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2번. 2번. 그러니까 멀티 그립은 2번은 준비 그립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멀티 그립은 2번은 준비 그립만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2번을 많이 쓰라 그 말이에요, 2번을. 네. 그 2번을 쓰고 포핸드 백핸드 2번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1번이나 3번을 빨리빨리 돌려서 타점을 앞에 있을 때는 1번, 3번 빨리빨리 돌려주는 거고 나머지는 2번 치고 내가 밀렸을 때는 오른쪽은 3번, 왼쪽은 1번을 쓰면서 그 그립의 형태를 좀 더 다양하게 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네. 하다 보면 나만의 그립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게 직각, 그 다음에 45도, 오른쪽으로 직각 45도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더 많이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손목을 많이 이용하라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여기서 한 번에 갔죠, 이렇게. 45도 한 번에 갔어요. 이걸 두 번에 가볼게요. 이걸 세 번에, 이걸 네 번에, 이걸 10번에, 또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이걸 10번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립을 순간순간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이 전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손목의 유연성도 다를 거고, 사람에 따라서 뭐예요? 반사신경도 틀릴 거고, 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뭐예요? 손목의 파워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멀티 그립 교수법으로 연습하면 나만의 그립법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단 조건이 뭐예요? 양면을 모두 사용할 네, 수 모두 원활하게 타점의 구애 없이 파워는 다를 수 있지만 샤트를 넘기는 데는 큰 문제가 전혀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 뒤에 오는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립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그죠? 또 이쪽도 오는 것도 이 그립을 컨트롤해서 얼마든지 샤트를 넘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자꾸 구력에 싸다 보면 스스로 터득해질 수 있는 그립을 만들어준 거라 그 말이에요. 양면으로. 알았죠? 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가지 그립은 샤트를 칠 때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딱 시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드라이브 싸움을 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잡고 치는 사람이에요. 양면을. 그 양면을 잡고 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스턴 그립과 멀티 그립 교수법은 양면을 치고자 하는 건데 웨스턴 그립은 한 면이란 말이죠. 그럼 저 상대가 보니까 몇 번 쳐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드라이브 싸움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만약에 드라이브 싸움을 하게 되면 앞쪽으로 오니까 이게 아무래도 반사 능력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냥 막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심지어 막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네. 봤어요?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치니까 아무래도 양쪽으로 내가 이 컨트롤하는 사람은 드라이브 싸움에서 좀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라켓 상대가 이런 그립은 드라이브 싸움을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끝에서 끝으로. 그렇지. 양 사이드로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수비가 약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친다고 이렇게. 그죠? 이런, 여기다 이 스매싱을 때려서 낮게 쳐서 이런 걸 좀 어렵게 만들고 사이드로 빼주면 이게 되게 당황한다고.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립이 너무 이렇게 돌아가 있다. 그러면 이 그립이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오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좀 불편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아니면 준비 자세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준비 자세가 이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럼 이쪽으로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열려 있다. 양면을 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좀 열려 있다. 그럼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립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약점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립을 잘 이해하면 시합할 때 전술적으로 샤틀의 코스를 어느 정도 다양하게.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양면 그립을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배드민턴은 내가 조금 더 테크닉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초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이런 그립법을, 양면 그립법을 익히기까지 우리 동호인 배드민턴에서는 기다려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시로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시작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그립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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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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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이런 식으로 자꾸 그립 컨트롤 연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난타도 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시합에 참여를 해야지 이거 자체를 돌릴지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 나는 포핸드 백핸드 잘 치고 싶어요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확실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게 되면 어떻게 샤트를 치면서 포핸드 백핸드 우리 연습 많이 하고 있지 그죠? 네. 이런 거 많이 하고 이게 잘 되면 이제 또 오버워드도 해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합에 나가야지 이거 자체도 안 되는 사람이 시합에 나가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레슨은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한번 쳤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미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고치기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그립법을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럼 그립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그립의 효과적인 그립은 라켓을 하나 갖고 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골프는 14개 그립으로 쳐요. 14개로 각도가 다 다른, 로프트가 다 다른 각도로 친단 말이에요. 네. 14개를 선택적으로 놓고. 그렇지만 배드민턴은 순간순간 오는 샤트를 거기에 맞게 내가 쳐야 돼. 그죠? 네. 그런 테크닉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 그죠? 탁구. 이런 것들은 내가 순간순간 타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게 쳐야 돼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탁구 같은 경우에는 그립을 컨트롤하진 않아요. 그립은 그대로 잡고 있으면서 거의 그대로 잡고서 약간의 변화로 이렇게 치는 거지, 약간의. 그래서 패널도로 친다. 그러면 약간의 변화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 배드민턴처럼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쉐이크 핸드로 잡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배드민턴은 어때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도. 예? 테니스 같은 경우는 근데 풀레스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변하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테니스는 좀 배드민턴의 차이가 뭐냐면 테니스는 많이 돌기도 하지만 차이가 뭐냐면 그건 다양한 스트로크 많이 안 나와요. 배드민턴에 비해서. 그건 왜 그래요? 무거우니까. 네, 공이 예, 공이 무겁고 그다음에 라켓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배드민턴처럼 이렇게 손목에 이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 테크닉을 구사하기가 되게 좀 어렵죠. 그 운동은. 그래서 배드민턴은 이게 수시로 변하고 얼마든지 이걸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립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비교한다면 배드민턴이 훨씬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립을 어떻게 잡냐. 사람마다 약간씩 컨트롤은 하지만 어떤 형태로 컨트롤하는 그립을 익히느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배드민턴 3개월 버릇, 10년 간다. 10년 간다.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남은 날까지. 알았죠?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립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배드민턴 그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네. 자, 구독, 좋아요는 꽁쌤에게 큰 힘이 큰 힘이 됩니다.